신체 질병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을 안 해요. 어느 정도 급인지를 구별을 일체 안 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신체 질병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감기다, 몸살이 왔어, 두통이 생겼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소화불량.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신체가 이상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감기, 몸살, 두통에 신체 이상 반응이 나와. 그러면 즉각 약 사다 먹고, 안 사 먹나 보죠? 그래, 고춧가루 물 타가지고, 아니죠, 소주에서 고춧가루 먹고, 옛날 어쨌든 민간요법이 됐든 뭐가 됐든 얘 어떻게든 이상 반응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뭐 병원에 약을 먹고 가까운 의원에 가서 몇 진찰 받고 뭐하고 그러는데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고, 이렇게 막 악화돼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를 내가 뭔가 병원에 가든 뭘 가든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뭐 하고 그랬더니 뭐 염증이 생겼다, 뭐가 감기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폐렴이랴. 그럼 폐렴 치료를 해요. 염증이 생겼대. 이게 약 가지고는 안 되는, 일반적인 감기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치료하잖아요. 신체 치료의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방치해놨더니만 뭐 되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세 번째로 뭘로 갑니까? 이게 뭘로 가요? 그 다음엔 어느 날 내가 이상 반응이 있어도 병원에 딱 갔더니 큰 병원 가세요. 옛날엔 감기약 주더니 큰 병원 가래. 그걸 갔더니만 암이래. 초기 또는 뭐 중기도 가능하지. 암이니까 항암 치료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어디로 악화됩니까? 암 말기가 돼버려요. 방치하면 암 말기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고 이제 암 말기야. 여기에서 죽을둥 살둥 해가지고 뭐 치료 돈 다 때려받고 뭐 때려받고 해서 치료하든 뭐를 하든 죽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생존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뭐가 죽어요? 신체가 죽어버려.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신체 질병에서는. 그렇죠? 자, 그럼 마음 질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심리 문제예요. 즉 마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답답하다, 우울하다, 힘들다. 그래도 답답하다, 우울하다, 고통을 느끼고 분노를 하고 뭔가 이상 반응이 생기겠다는 얘기거든. 이상 반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심리 문제가 심리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내가 뭔가 노력하면은 좋아져요. 뭔가 노력하면 좋아져, 괜찮아져. 그래서 또 문제 생기고 또 좋아졌다가 또 문제 생겼다. 쭉 왁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문제는 해결만 하면 어떤 특정한 이 하나를, 심리에 관련된 현상 하나를 해결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문제일 때는 뭐를 하면 된다고 늘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필요한 강연을 듣는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뭐 머리하러 이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또 기분이 쫙 풀리기도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나타나면 또 그대로 하고 뭐 해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네? 원래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악화돼서 뭘로 악화됩니까? 그래서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장애. 특정한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 특정한 심리에 장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장애가, 감정기억의 장애가, 또는 표현의 장애가, 그래서 이제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프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고통스럽다, 분노를 하고 막 이거 있는 반면에 이거 정반대에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즐겁다. 또 뭐가 있어요? 나 즐거우려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이 정반대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너무 즐거워요. 자기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않고 오히려 좋대.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심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리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장애부터 이 심리 문제, 심리장애, 이 마음의 질병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뭡니까? 신체에서도 원래는 이상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 반응이 안 나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병을 키우는 거예요. 치료 안 하고 이상 반응이 안 나오니까 자기는 괜찮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일상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염증이 생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뭐지, 소주 한 잔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뭐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그때 그게 또 뭐 카페인 성분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또 뭐랄까 진통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뭐 하니까 괜찮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거 같아. 가보니까 암이래 막 이런 거 부지기수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도 그래요. 심리 문제에다가 심리 장애로 갑니다. 근데 심리 장애가 아픈 사람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좋아지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 치료하러 갔더니 우울증이 뭡니까? 감정기억 장애잖아요. 심리 문제일 때는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근데 심리 장애로 가면 우울증이 돼버려요. 지금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지질 않아요. 근데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줍니까? 우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어딘가에 몰입하고 그래서 행동요법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운동해라, 어딘가 좀 다녀라, 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심리장애는 3가지가 있거든요. 심리장애, 인식장애, 감정기억장애, 표현장애가 있는데 표현을 이제 우울증 크기만큼 표현을 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표현에 몰입이 되네? 우울증 크기만큼 몰입이 돼요. 그게 뭐예요? 중독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악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던 아니면 본인이 방치를 해서 만들어졌던 뭐가 만들어질까? 이거는 심리에 하나의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화되면은 그 다음에 뭘 갑니까? 중증 심리장애로 가요. 왜 중증이냐?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식장애하고 표현장애가 중독증과 노이로즈가 같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있다 때는 신나고 즐거운데 중독으로 있을 땐 신나고 즐거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자그마한 스트레스 하나에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막. 왜? 그게 인식장애 때문에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하나를 1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만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만으로 중독이 돼. 중독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중증, 심리장애 2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울증만 있었는데 중증으로 하나의 장애를 또 만들어버려요. 표현장애. 왜? 그건 즐거워 죽는 병이거든요. 좋아 죽는 병이 있고 고통스러워져 죽는 병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장애에 있던 사람이 우울증 치료하려고 중독증으로 훅 빠뜨려 놓으니까 중증 심리장애가 돼버렸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조울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은 중증 심리장애예요. 그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조울증이냐? 아니에요.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했대. 그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갑니다. 자, 중증 심리장애 이제 2개예요. 2개로 살다가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여자는 상처를 못 견뎌요. 내가 뭐 감당이 안 돼. 이게 점점 커지면 뭐가 되냐? 그나마 아직 하나가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던 그 하나를 마저 장애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번째로 가는 게 위중증 심리장애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리장애. 이건 3개의 장애가 발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면 이유 없이 분노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막 이성도 막 잃어요. 그래서 분노장애다, 히스테리다. 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위중증 심리장애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분노 장애는 완전 다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중증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일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그런데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면 그냥 분노해요. 자기한테 조그마한 스트레스로 오면 그냥 분노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묻지마 기타 등등 왜 생기냐면 분노장애, 히스테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위중증 심리장애.
세계가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회복을 못해요.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왜? 살아있는 놈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 놈을 가지고서 회복을 할 텐데 이때부터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 세계가 다 장애가 발생되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치료하자 그래도 분노할 거고 뭐 하자 그래도 분노할 거고 상담 몇 번 이게 상담 예를 들어 상담을 했어. 뭐 가지고 명상을 하고 뭐 하는데 지 맘에 안 들면은요 그때 막 분노해서 다 초토화시키고 거기 다 아작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노장애거든요. 여자의 분노장애는 말 그대로 분노장애가 히스테리로 나오고 남자는 묻지마로 나오거든요. 묻지마로. 이게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이 심리가 이 세계가 다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나가 버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정신병이 나와요. 정신병. 이 정신병은 뭡니까? 기본이 뇌에 이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뇌에 이상이 생긴.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또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증이 나옵니다. 그게 정신병증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병증으로 가게 되면은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리잖아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약물로 통제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심리 문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 내 좀만 노력하면 회복되거든요. 상담을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치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 다 해도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악화되는 거. 자, 이제 설명이 됐어. 이제 이해됐어. 아, 그래.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해돼서 그러면 중증 심리장애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얘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백이 없어요. 심리장애일 때 심리 문제는 안 돌아갑니다. 여기는 이미 장애가 발생을 한 상태거든요. 염증 가만히 두면 납니까? 폐렴 가만히 뒀더니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미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놈이 굳어지고 뭐 문제 생기면 암으로 간다고요. 몰라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맞겠죠, 뭐. 그래서 신체 질병도 이렇게 가는데 마음도 이렇게 가거든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치료해서 돌려놔야 돼요.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언제 생깁니까? 외상 트라우마는 배우자 외도 때 외상 트라우마 생깁니다. 성폭력 피해도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생기는 게 사별에서도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정말 소중한,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이런 개념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사별하게 되면은 외상 트라우마 무조건 발생합니다. 수술 후유증 때문에도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고, 사고 때문에도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고, 범죄 피해 때문에도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고, 전쟁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죽음, 기타 등등 외상에 의해서 내가 뭐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트라우마가 만드는 게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용어로 얘기를 하죠. 뭐 의학적인 용어로 외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는 심리 문제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을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이 내가 나름대로 이때 위로, 격려,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거 심리 문제에서 여러 명이 함께 공감하고 도와주고 뭐하고 이러면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한 60, 70%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뭘로 가게 되냐면 이게 뭘로 남냐면 스트레스인데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로 남냐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 생긴데 외상 트라우마가 어디쯤에 가 있냐 그러면 심리장애와 중증 심리장애 딱 요 중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외상 스트레스에서 외상 트라우마로 내려가는 속도가 하루 만에도 가고요. 이틀 만에도 가고 며칠 만에도 가는데 뭘 걸치냐면 심리장애를 걸칩니다. 심리장애를. 그래서 특정한 현상들이 생겨요. 뭐가 나오냐면 막 과호흡이 생겨가지고 막 공황발작 증상이 외상 트라우마에 있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로 가기 직전 단계에서 뭐가 생기냐면 공황발작 같은 이런 게 생긴다든가 또는 뭐냐 막 살기 싫어지고 죽고 싶어지고 우울 관련되는 게 막 생긴다든가
어딘가에 막 미친 듯이 막 뭘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심리장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외상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에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는데 심리장애와 중증 심리장애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갑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위중증 심리장애입니다. 위중증 심리장애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에서 중증 심리장애 단계를 거쳐요. 중증 심리장애 단계를 걸칩니다. 심리 두 개를 장애를 유발을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갑니다. 요 중증 심리장애가 딱 요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던 사람이 어느 날 편안해졌어. 그럼 뭔 얘기야?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조만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돌아갑니다.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빽이 없어 이놈은. 되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악화의 길로 가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대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치료 제대로 못하면 정신병증이 딱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외상 트라우마 이런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인생 파멸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죽어가는 병이에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외상 트라우마는 기본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데서 정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피해 개념이 만들어지는 데가 바로 이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피해든 가해든 일단 둘째 치고 뭐가 필요하냐? 빨리 나부터 회복을 해. 내 마음인데.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그래서 회복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1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성의 에너지, 본성이 그럼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은 심리 문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저도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뭐 어디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도 아플 때도 있고 과식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먹기도 하고 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하잖아요. 그거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성에너지,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뭐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플러스일 때는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냥 편안해지고 이렇게 갑니다. 나름대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나갑니다.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100이라는 에너지, 성에너지가 본성에서 내가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야. 마음의 에너지가. 신체 에너지 말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00으로 가면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으로 가면 편안하고 안정스럽고 여유.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갑니다. 이건 문제예요. 문제. 다만 어떤 문제는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놈이 회복이 안 되네? 계속. 왜? 제대로 회복되는 거를 안 했으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막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거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 같아. 그럼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네 1, 2주 만에 그 10년, 20년 동안 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약 복용 안 하고도 일상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건 우울감이거든요. 우울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렇게 길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느껴지는 게 3개월 이상 됐거나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증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걸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문제가 이제 또 뭐냐면 여기 오락가락 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심리장애부터가. 심리장애급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000이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1000이. 플러스가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0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급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0,0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증 심리장애로 가면 마이너스 100,00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수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증가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간다. 마이너스 100,0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병 쪽으로 간다 마이너스 1000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에너지 움직이는 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에너지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리장애인데 어떤 사람은 신나 좋아지고 마이너스 1000이 움직이는데 신나고 좋아지는 게 어디가 신나고 좋아지고요? 몸이 신나고 신체가 신나고 그래서 이런 심리장애든 외상 트라우마든 중증 신장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몸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에너지가 몸으로 전달되면 몸에서는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 에너지는 몸에서는 이 크기만큼 좋다라고 느껴져요. 몸이. 그래서 심리장애인데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자기는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그러고 나면 살 것 같아. 인생 살 것 같고 그게 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1000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신체와 내 마음을 파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파괴가 돼요. 그리고 점점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 좋아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이 필요한 거고. 1000하고 10,000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심리장애인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같은 중독증이라도 그런 거는 아유 어떻게 내가 옛날에 소실적에 다 해봤어. 소실적에 다 해봤다니까. 내가 지금 중독이 몇 개나 있는데.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심리장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네 1000만큼 즐겁다가 나는 10,000만큼 즐거워. 짜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가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중증 심리장애인 10만이 움직이고 있죠. 그럼 10만이 1000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이 심리장애인 사람 보면은 한심해요.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지가 최악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조금 악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왜? 몸에서는 즐겁거든요. 기분 좋고 감정도 좋고 즐겁게 왜? 몸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외상 스트레스 장애 뭐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만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한 스트레스 하나 딱 주면은 100만급이면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정도 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로 갈 때는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게.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그때는 감당을 못해요. 감당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거를 알아야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이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최소한 이걸 알아야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지금 내가 주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야. 내가 10만이 움직이는, 마이너스 10만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내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10만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디가 아파 또는 어디가 뭔가 필요해 뭐해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왔어. 최소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오면 요거 하나 딱 도표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씩 보니까 아 당신은 여기네. 아 나는 여기구나. 그럼 내가 어딜 가야지?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기, 몸살 뭐 이런 거는 뭐 약국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왜 보편적인 게 기본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악화되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의원을 가잖아요. 그죠? 네. 가까운 동네 의원 이렇게 가잖아요. 뭐 물론 앞에서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초기, 중기일 때와 말기일 때 가는 데가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큰 병원이죠. 의원급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큰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를 해요? 뭐 호스피스 병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신체에 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심리 문제, 마음 문제, 외상 트라우마는 당연하고 혹시나 심리 장애 중에도 혹시나 요런 사람들은 상담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좀 뭔가 진행이 돼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악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진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는 상담이 됐던 또는 치유가 됐던 스트레스 힐링 습관 또는 상처 치료 습관 관련되는 것만 만들어주면은 자기 스스로가 회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장애나 중증 심리장애급, 외상 트라우마급 이 정도는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됩니까? 마음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는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면 상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대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무서운데요. 여기는 이제부터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와준다 그러면 무조건 악화되게 돼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도 안 돼요. 물론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코치받고 뭐 받고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뭐가 됐어. 위중증 심리장애 정신병증 이거 어디서 치료할 건데요? 어디서 갑니까? 여긴 정신치료가 필요해요. 정신치료, 약물치료가 됐던 정신치료가 뭡니까? 약물치료가 됐던 신경치료가 됐던 뇌 이거 뭐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뭐 뇌를 이렇게 뭐 조종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호르몬 치료가 됐던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인한테 피해 입히고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치료를 하면서 약물치료든 무슨 치료든 치료를 합니다. 의학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이쪽 신체하고는 완전 다른 동네예요. 이 정신치료 동네는. 그래서 정신의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합니다. 근데 치료를 끝나면은 뭐가 돼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럼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를 해서 통제를 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급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됐어. 그럼 그 다음엔 정신치료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조금 이 사람이 약을 통제를 하든 뭐를 했든 했더니 일상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증세가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마음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나 이 정신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바꿔지기 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신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자, 마이너스 10만을 플러스로 바꾸는 거는 플러스 바꾸는 데는 예를 들어 1년 걸려요. 마이너스 1000만을 플러스로 바꾼다. 세월이에요. 70년, 100년 가도 돌아갈지 말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통제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놓고 치료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나은데. 심리 문제 있는 사람도 정신치료하고, 심리장애 있는 사람도 정신치료하고, 중증심리장애도 정신치료하고. 뭐가 좀 이상하죠? 불필요한 치료예요, 그거는. 또, 심리 문제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정신병도 심리치료한다 그러고, 위중증 심리장애도 심리치료한다 그러고, 뭔 얘기예요? 엄청 빠르게 악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다 치료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전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든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은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심리 상담 치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할이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라고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그래.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뭐라 그래요? 상담 관련되는 게 좀 자기한테는 생각할 때 괜찮아. 그럼 상담해라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 정신과가 정신치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만 해요. 이 중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명확하게 알아야 사람들한테 조언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내가 또는 내가 타인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타인한테 뭔가를 공고를 한다든가 또 나를 누군가가 찾아왔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당신에게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의학과 이걸 연동을 시켜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신체 치료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최소한 이 마음의 질병은 최소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의사도 여기 의학적인 것도 의원을 가는 거, 약국을 가는 거, 의원을 가는 거,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을 가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감기를 가지고 대형 병원을 가면은 뭐가 되면 안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암을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감기 그 진단하느라고 암 치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자, 동네 의원도 활용하자. 우리 지금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의 질병은 왜 그걸 안 하냐고요.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체 질병과 마음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고통, 아픔 이거 느끼는 거 이때가 치료기회거든요. 아픔을 느낄 때가 필요성을 느낄 때라는 게 즐거울 때는 치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즐거운데 왜 치료를 해요? 대부분 나 지금 괜찮은데 왜 치료해? 그러다가 악화시키잖아요. 본인을. 신체도 그렇게 하거든요. 치료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대부분 신체든 마음이든 아플 때 하는 거예요. 아플 때가 치료 기회예요. 아플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